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5월 23일 오후 4시 50분이고요. 야, 시장이 정말 줄다리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던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요, 잘 알다시피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 라인을 반드시 손절해야 하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잘 생각해보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정말 지키고 있죠. 그만큼 이 라인이 정말 필사의 최후의 그런 이제 라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영화 중에서도 핵소 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보통 이렇게 정말 중요한 고지는요, 정말 뒤에 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 라인까지 한 번에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정말 사수를 해야 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기를 반드시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후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라인이 오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힘을 모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손절을 빗독했을지언정 5대5의 전략을 취하라는 게 이런 경우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거를 다시 사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에서 지금 현재 삼각 수렴상 사실상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일단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일단 앞으로 남아있는 금리하고요. 디폴트 이슈가 저는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 디폴트 관련해서 계속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사실 이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저는 100번 양보 못할 정도로 이 디폴트는 계속 갖고 놀기에 너무 좋은 재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였다가 끼면은 또 말이 되고요. 졌다가 끼면 또 말이 됩니다. 근데 5월은 그러면서도 이제 디데이 7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월봉 기준으로 뭐 하나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봉 기준으로 이 월봉이 양봉이 뜨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좋다. 지금 현재 음봉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디데이 7일 동안이요, 양봉이 되려고 하면 이 고점까지 높인다고 했을 때 얼마까지 가야 하냐면 7일 동안 1,100만 원. 그 얘기는 이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던 이 흐름 있죠. 이 흐름상 이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에 안착을 시키려고 하면 지금에서 상승이 나와서 6월이 되기 전에 갖다 놔야죠. 그러니까 요 라인 안에서 고점을 4,100만 원까지 갖다 놓으면 최소한 6월에는 추가적인 상승장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지금처럼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 이 저항 라인이 점점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버티지 못하고 지지가 3번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깨지게 될 겁니다. 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알트들을 쭉 둘러보시면 이 월봉상으로 잘 보세요. 그러면 월봉들이 양봉인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6월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올 거예요. 잘 보다시피 뭐 카바는 주의가 떴지만 나오고 있고, 나머지들도 뭐 사실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봉이 양봉이 마감되는지를 좀 보시면 추가적인, 차트적으로는 추가적인 이슈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 이슈가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있죠. 이 저항 라인에서 다 추세가 맞고서 전부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돌파하는지가 딱 그건데, 지금 사실상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잘 알다시피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파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가능성을 살짝 비치긴 했었거든요. 이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시장을 뒤흔드는 요소이고요. 저는 6월에 그냥 금리 동결은요 이미 끝났다고 봐요. 이미 이들은 결정은 다 내려놨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시장의 이 기대 심리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로 아마 9월까지 끌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6월의 동결은 저는 기정사실하고 9월부터 이제 인하의 스탠스를 가져갈 건데, 그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기대치들이 반영이 되면 시장에 이미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줄다리기 하기는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메시지가 이 디폴트 관련 이슈고요. 디폴트도요, 결국 해결 방안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런 뉴스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미 부채 한도 협상은요 2021년도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을 위협한다라고 말져 있는데, 과거 부채 한도 협상을 조금 정리해놨던 글을 인용해 보면 결국 부채 한도 협상 실패 2011년도거든요.
미 연방 정부의 현금이 모자라서요. 업무 일부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와 사상초의 디폴트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1939년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이후 98회에 넘게 한도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은 2021년도 부채 한도 협상이 지원되었었고 이때 당시에 2021년도 8월 S&P는 미국의 신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낮추었는데 이 시기에 미 증시는 15% 이상 급락을 했다고 했죠. 이게 지금 유사하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에 두 가지로 지금 건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채 협상과 금리에 있어서 금리는 동결이라는 주제를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게 부채 협상이 갖고 있는 디폴트가 결국 0.25의 금리 인상을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카드고요. 여기서 카드를 던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격이 올 수 있다. 맞아요. 저도 지금 시장에 충격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6월 1일까지 디폴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막판까지 줄다리를 하고 있는 이상 현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배팅을 해야 해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5대5 전략이 지금은 가장 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6월 1일날 카드를 쓴다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무탈하게 간다고 하면 반등이 나오겠죠. 결국 그렇게 시간을 끌고 해서 나오는 차트의 지표가 이렇게 차트를 이해하고 보면 이 6개월 봉의 흐름이 딱 보이잖아요. 결국 이 6개월 봉은요, 아무리 니네가 뭐 어떤 이슈를 갖고 오더라도 결국 아무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6개월 봉이 끝나는 7월까지는요, 이 5월 끝났죠? 그럼 이제 6월 한 달 남았죠? 디데이 30. 이 30일 동안요, 이 봉에서 그냥 윗꼬리가 더 생기느냐, 아니면 그냥 윗꼬리가 더 없어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봉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일단 하락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디데이 30일 동안 우리는 그냥 겸허한 마음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마지막 상승장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9월에 이날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 월봉의 개수만 잘 놓고 보시면 이게 지금 3개월 봉이잖아요. 그러면 1월, 4월, 그럼 다음 뭐겠어요? 7월이죠. 그 다음 뭐겠어요? 10월이죠. 그러면 이 다음 봉이 7월, 여기 봉이 이제 10월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 사이에 9월에 인하라는 스탠스가 있잖아요. 다운 이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봉과 이 봉 사이에 결판이 날 텐데 최소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저점까지 과연 깰 수 있는 가능성을 줄 것인가가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추세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 상승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1, 4, 7, 10 이 봉이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요. 7월과 10월 봉에서 가장 큰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럼 이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를 판단하는 게 제가 봤을 땐 7월에서 지금 5, 6, 7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5, 6, 7에서 5가 끝났죠. 예를 들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7월 봉이잖아요. 그리고 이 7월 봉 안에 봉 3개의 월봉이 숨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7월 3개월 봉 안에 만약에 이게 정말 파동을 만드는 거라면 이렇게 눌림 파동이 나와서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겠죠. 결국 이 봉을 판단하는 거는 7월하고 10월 사이에 있는 월봉의 흐름이 아까 말한 대로 잡아들은 대로 이게 1파를 만드는 흐름이라고 하면 2파의 조정 파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절대 깨지 않아야 할 선이 바로 24,000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24,000. 24,000K면 3개월 방송으로도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끝났던 봉에 여기. 그러니까 조정만 받고 그 다음 상승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다음 돌파 구간이 여기를 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차이가 나야 이제 1년 봉으로 보더라도 이 봉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는 크게 보면 지금은 하락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짧은 월봉 3개월 6병으로 보면 이 단기적인 흐름상도 읽는 것밖에 되지는 않긴 해요. 결국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냥 차트 안에서 그리고 이슈 안에서 그리고 그냥 피보나치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정말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게 차트적으로도 반등을 했고요. 0.236에서 지금 반등을 했고요. 0.236에서 반등을 한 건 지금 0.5까지 되돌림을 받느냐. 0.382에서 사실상 거의 지지 완벽하게 받았거든요. 그 0.5까지, 0.618까지 가느냐의 문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큰 추세의 파동은 이미 하락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반감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감기의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반감기의 상승률은
뭐죠?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이게 결국은 역사적으로도 나왔던 통계 지표지 않을까. 결국 그 네 번째 마이너스 상승률이 한다고 하면요. 결국 현재 구간 3만 달러 이하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결국 내년까지는 3만 아래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어떤 패턴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저는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오파의 흐름이라고 아직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주느냐, 그게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의 가격으로 주느냐, 아니면 코로나 이전이 아닌 이 0.2 쌍바닥으로 만드냐의 흐름이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부동산을 보더라도 그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많이 급등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말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사이클인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논리도 비슷하거든요. 현재 뭐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이 제약적이고 미국 금융기관들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그간의 금리 인상 역량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다 고려했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는 것도 다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대부분 기관들도 그렇고 파월도 보는 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하반기나 내년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사실상 픽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정점 신호에 다다랐다. 결국 여름까지는 금리 자체는 생각보다 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의 주가는 고점을 계속 경신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급락을 하는 흐름이 계속 있다는 게 아마 계속적인 메시지 중에 공통사항일 것 같아요. 부채 한도 협상은요. 결국 타결되기 전까지는요. 어떤 방향성이든 계속 위아래로 다 흔드는 그냥 재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더 거시적인 걸 계속 좀 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 보통 증시라고 하든 뭐든 있죠. 오르는 이유는 대부분 어떻게 오르냐면 내년에 우리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기대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게 하반기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1, 2분기가 이제 6월 되면 끝나요. 그럼 이제 3, 4분기가 남거든요. 그럼 3, 4분기는 우리가 내년의 미래에 대해서 경제 성장도 좋고 산업도 좋고 실적도 좋을 것 같아. 와, 그래? 그럼 기대 실적들이 계속 오르면서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게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걸로 보면 비트코인도 비슷해요. 현재 그러면 예측을 또 해볼게요. 지금이 이제 6개월 봉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면 우리가 내년도라고 할게요. 7월 거를 건너대고 1월 1일 거를 본다고 하면 요 1월 1일이요. 1월 1일은 그 다음 봉이니까 2024년도 1월 1일부터 기대 실적이 반영될 건지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상승장이면 단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요. 정말 상승장이 되려고 하면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는 또 한 번의 장대양봉이 올라가야만 상승이 나오는데 그 구조가 지금 아니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는 후에 다 어떻게 되죠? 음봉이 떨어졌어요. 음봉으로 조정을 줬죠. 자, 여기 장대양봉이 떴어요. 그러면 이제 기대 실적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2024년도 7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니까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이나라는 이슈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불균형하겠죠. 몰라요. 밸런스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 그러면 기대 실적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좋지 못하겠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해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요. 결국 이 봉은요. 어쩔 수 없이 하락 또는 횡보일 수밖에 없어요. 상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명분 자체가 이 시장에 지금 기대 실적을 반영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해되셨죠? 결국 이 다음 예측봉은 결국 기대 실적이라는 거로 표현해 보면 비트코인판에 어떤 기대 실적을 기대할 만한 요소가 전체적인 경제 시장상 있지가 않다. 결국 올해 6월 봉이 아름답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7월부터 생성되는 내년 1월 1일까지의 봉은 하락동은 또는 이것처럼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저가를 깨지는 않겠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고가와 저가의 범위를 보면 결국 범위 자체가 31,000에서 21,000까지 범위는 롱보다는 숏 위주의 시장이 나올 수 있고요. 횡보 위주다 보니까 이 시장이 예고하는 건 뭐죠? 거래량이 더 빠지고요. 관심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거의 이해시켜 드렸으면 오늘 배운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기대 실적이라는 거는 기업들이나 마찬가지로 선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대 실적의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이 있을까? 근데 하반기부터는 금리라는 인하가 더 주요 이슈로 떠올릴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있는다고 하면 시장이 불안정할 텐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결국 하반기에 이런 코인판도요. 기대를 할 만한 것들이 선반영할 만한 요소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좋은 모멘텀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이슈들만 건드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렇게 좀 되짚어 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폭넓은 기대 심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주가의 추이는 선반영된다는 것도 이해해 보시고요.
시장 전체를 조금 통찰할 수 있는 시야를 발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요즘 뭐 중국이다 미국이다 한국이다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정말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각 산업군에서 계시는 분들 모두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암호화폐판에 거래량이 빠진다는 게 사실상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돈이 돌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 돈이 돌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보시면 그 순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시장이 많이 지루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장에서 많은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사실 현물 시장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거래량이 좀 더 많고 5배 이상인 선물 시장이 좋을 텐데요. 그것보다 일단은 텔레그램 꼭 들어오셔서 놓치지 말고 그리고 아니면 오픈톡방도 있거든요. 오픈톡방 들어오시고 하시면 혼자보다는 다수가 투심을 지키기에 더 좋을 거고요. 앞으로 시장을 같이 공부하는 데도 더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